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한보철강이 그동안 얻어쓴 빚은 4조가 넘습니다.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여파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 26위인 산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세계 서열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방지 협약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실상의 부도인 셈인데 10대 재벌도 안심할 수 없다는 한간의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 충격은 더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깊고 클 것 같습니다. 실로 부끄럽고 치욕스런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삼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정부는 어젯밤에 국제통화기금 IMF에 20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영예까지 이른 것은 정부가 무조건 설립 허가를 내주고 또 종합금융사들은 단기 외화를 들여와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외화 장사를 하다가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에 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보에서 기아에 이르기까지 대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르자 기업에 빌려준 돈이 제때 회수되지 않고 외국은행들도 더 이상 달러를 꿔주지 않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종금사들은 3개월짜리 단기 외화를 갚기 위해서 국내 은행에서 돈을 받아다가 달러로 바꿔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국내 외환 시장이 흔들렸고 금융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IMF와의 협상 결과는 내일 공식 발표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진통이 적지 않았습니다. IMF 측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기 채권 시장 등 자본시장 대폭 개방과 금융시장 조기 개방을 갑자기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6.5%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대로 하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당초 우리 정부의 부실 은행도 정리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은행 앞에는 지금 뼈를 깎는 자구책 그리고 무차별 인수 합병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IMF가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 가운데는 재벌 해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된 데는 재벌 그룹들이 금융권에서 무더기로 빚을 얻어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왔기 때문이라는 게 IMF 측의 분석입니다. $35 billion in support, in immediate support within the procedures and policies to the program of Korea.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55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됐지만 우리 경제는 사실상 IMF의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가히 국치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IMF의 한파는 당장 세금 인상과 고물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일부 사치성 소비재에 붙는 특별 소비세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할인 전문 매장의 지하 1층 식품 코너. 이미 생필품으로 가득 찬 술에 쌀포대를 싣거나 라면을 상자째 사들고 가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봐야겠죠. 앞으로 얼마나 뜰지 모르니까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려증권이 오늘 부도를 냈습니다.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마불사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종합금융사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고 이러다가 금융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쓰러진 중소기업은 이미 15,000여 개가 넘어서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금리가 오르는 내년에는 올해 수준을 훨씬 넘는 이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 훨씬 넘는 이런 그 금리로는 중소기업이 도저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외환 사정이 아주 절박합니다. 외화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그렇지만 우리의 국가 신용 등급은 자꾸만 떨어져서 외화 차입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환율은 1달러에 2,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제적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불과 한 달 사이에 6단계나 낮췄습니다. 이제 한국 채권은 정크본드, 그러니까 사면 위험한 채권으로 전락했습니다. 내일 얼마나 파산할지 모레 파산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문화방송은 오늘 시민단체들과 농협, 외환은행 등과 함께 금모아 뜬모아 경제를 살립시다 5시간 특별 생방송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서부터 젖먹이 아이를 안고 나온 젊은 부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이 운동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저력을 인정해주고 국가적인 신인도를 믿어주는 큰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8일 동안 농협을 통해 금을 기탁한 국민은 22만 명. 모임금은 14톤에 1억 4천만 달러치를 넘었습니다. 뉴욕 외채 협상이 상당 부분 우리 측이 내건 조건에 따라서 타결됐습니다. 이제 외환 위기의 큰 고비는 넘기게 됐고 따라서 우리의 대외 신인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환율과 금리가 안정되면서 자금 사정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3년 8개월 전에 터졌던 외환 위기 사태, 즉 IMF 사태가 오늘로서 공식 종료됐습니다. 그때 IMF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억 4천만 달러를 오늘 정부가 모두 갚았습니다. 국가부도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실직자, 노숙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낡은 믿음은 설 자리를 잃었고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됐으며 현대도 쪼개지고 정리됐습니다. 말 그대로 뼈를 깎으며 IMF 빚 195억 달러를 모두 갚은 오늘 외환 보이고 성장률 등 경제 지표는 살아났고 외국인들도 돌아왔습니다. 명예퇴직, BIS 비율 같은 생소한 용어가 일상화됐던 그 긴 터널을 빠져나왔죠.